예, 안녕하세요. 윤봉희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설명회 한번 세종학원에서 했었었는데, 한번 또 오셨던 분들이 있어서, 저 때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그 부분을 오히려 얘기를 못 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 요번에 방학특강 대략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유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일단 가장 핵심적인 가장 골격되는 파트입니다. 처음에 이제 예비고일 통합각 들어가는 학생들이 듣는 수업인데 10차시 수업이에요. 예전 같은 때는 저희가 막 16차시, 막 17차시 막 잡아서 했었는데 너무 텀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유지력이라든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크게 지구력이 크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도 10차시 과정으로 짧게 텀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대략 한 7차시 정도까지가 대략 통합각 1, 이 파트고요. 8차시부터 10차시까지가 통합각 2, 대략 요런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통합각 1에 비해서 통합각 2가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닌가라고 하시 모르겠는데 일단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수업 가르치다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막상 내년에 내신 개강을 했을 때 이 1학기 과정을 어떻게 아이들이 통과를 하냐에 따라서 2학기 과정이 거의 결정이 돼요. 거의 통합각에서 변별력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중요한 파트들은 1학기 통합각 1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포진되어 있고 2학기 과정 물론 다 중요한 파트죠. 다 중요한 파트지만 특히 2학기 통합각 2에서 요 화학 파트 이게 거의 50%를 차지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각 1을 끝낸 다음에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또 아이들이 또 2학기 중간고사 때 적응도가 확 떨어져요. 또 그때 요거 잡아주지 않으면은 또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요거 와이주 1차시부터 10차시까지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통합각 2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있는 뭐 암기성이 강한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앞에서 적응도만 키워주게 되면 크게 그 내용을 못 배웠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 저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트는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예. 이 파트는 통합각 2만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파트예요. 그래서 통합각 2를 좀 더 집중적으로 더 하고 싶다라는 학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4차시 과정으로 진행되는 파트가 따로 있고요. 원래 이 과정은 예비고 1학년 과정이라기보다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실제 내신 위주로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건 예비고 1도 많이 듣기 때문에 전체 과정이 2학기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 위주로 잡아놓은 수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과정은 중간고사 특강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 과목은 저희 예비고 1학년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요거는 지금 현재 실전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정말 2학기 중간고사 준비할 때 핵심적으로 해야 될 파트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파트 시험 본위가 100% 들어가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유전 파트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통합각을 안 했는데 또는 뭐 통합각을 한번 끝냈는데 과연 유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생명과학 나중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배울 물화생지 저희 때 말하면 예.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2, 3학기 때부터는 물화생지 1, 2 과목이죠. 저희가 흔히 말하게 되는. 이제 그 과목을 미리 해야 되느냐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선행을 안 했다. 물화생지 1은 선행 안 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처음에 내년에 올라가서 통합각에서 성취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느냐? 안 떨어져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더 배우면 좋아요. 확실히 배우면 시야도 넓어지게 되고 훨씬 더 심화적인 부분도 할 수 있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드릴 말씀은 통합각을 위해서 물화생지 1, 2를 선행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앞으로 좀 앞서서 아까 좀 더 보여드릴 거지만 이 뒤에 나오게 되는 물화생지 파트에서 극히 일부 영역을 정말 짜집게 해가지고 만든 게 통합각 책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리라고 보죠. 처음에 다 물어들어가지고 그 내용들이 전체 통합각이 들어간 내용은 정말 15%에서 10% 단원. 그 정도 단원 갖다가 거의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아주 극히 미비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는 건 좋다. 근데 통합각을 목적으로 물화생지원을 선행한다는 거는 부적절하다. 차라리 통합각을 2번, 3번 기본, 심화, 뭐 골격으로 완성 그렇게 돌리는 게 훨씬 100% 효율성은 높을 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전 파트는 현재 요 파트도 고등학교 2학년 파트인데 배우면 도움은 되겠죠. 뭐 시야는 넓어지겠지만 차라리 통합각을 안 했다라면은 통합각 아까 그 10회차짜리가 가장 적합한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과정은 좀 유전 파트 좀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파트, 좀 차시가 좀 늘고 문제풀이량이 좀 많아진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숙제 하나는 끝냈고요. 교육과정 어떻게 끝내는 저희가 방학특 특강이고 통합각 위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각 설명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통합각 자체 과목에 대한 어떤 중요도 이런 정도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현재 배우게 되는 저희 아이들의 파트예요. 1단원부터 해서 6단원까지 요거 1, 2, 3 통합각 1, 4, 5, 6 통합각 2 이렇게 묶여지게 됩니다. 1학기 때 과정, 2학기 때 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파트가 거의 변별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파트들이 거의 몰아보다시피 만들어놨고 뒤에 파트에서는 화학 파트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전력 파트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뒤에 있는 물리 파트가 난이도가 높았었는데 요 파트가 빠졌어요. 전력 파트가 빠지면서 상당히 물리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 좀 약화된 약간 그런 패턴을 저희 아이들이 수능까지 들어가게 될 파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괄목함하는 점은 새롭게 개설된 파트 맨 앞에 1단원, 6단원인데 요거는 잊어버리고 마시고 계시고 내년에 꼭 인지하고 계셨다가 또 중요하다고 아이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과학의 기초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내용적으로 볼 때는 과학의 단위 가르쳐주고 접두사 가르쳐주고 10의 지수를 뭐라 쓰는지 메가가 10의 몇 승인지 뭐 마이크로가 몇 승인지 그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 뭐 시간 규모, 공간 규모 그런 거.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또 용어적인 설명 가르치는 건데 요번에 1학기 중간고사 처음 개정된 중간고사였죠. 요번에가. 여기에서 변별력 다 났어요. 웬만한 학교가. 그러니까 2학기에 대한 어떤 충분히 2단원, 3단원에 대한 어떤 문제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어떤 강의적으로나 여기 인프라가 풍부하거든요. 이 파트는 거의 바뀐 게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파트, 설마 뭐 교육청에서도 이 파트 굳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심화로 되겠어? 엄청 꼬장꼬장하게 단위 하나하나 막 바꿔가면서 말장난으로 변별력 크게 거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 아이들 요 1단원 되게 소홀해 주기 쉬워요. 그래서 요 파트가 내년에 1학기 중간고사 때 요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야 이거 배울 때 뒤에 어려운 파트가 중요한 거 맞는데 요 파트 꼭 암기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내신스럽게 꼭 신경 써서 하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저희 통합과학이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 보게 되면 일반 선택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물화생지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진로 선택이라고 부르죠. 이제 요 선택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물화생지 2라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1, 2 따로 배운다 생각하시면 절대 잘못된 생각 같고 어쨌든 간에 대부분 일반 선택 과정이라든가 진로 선택에서 아주 조금 내용들을 묶어서 각 단원들을 이렇게 다 짜집게 해서 만든 과목이에요. 취지는 좋아요. 물화생지가 전체 융합이 되고 과학적 소양을 키우고 학생들한테 좀 더 뭔가 자연을 바라보게 되는 시각을 좀 전문화시키고 말은 좋은데 그냥 책 여러 단원에서 조금씩 뽑아다가 말만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구과학에서 태양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생물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 그럼 생물에 대해서 배워볼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꾸며서 만든 과목이 그냥 통합각이지 특별하게 뭐 물화생지가 새롭게 융합이 되고 이런 파트는 아닙니다. 곧 어떻게 보게 되면 나중에 우리 아기들이 2학년 3학년 때별 내용들과 거의 똑같은 내용들 미리 배운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파트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까지 보게 되는 그런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1, 2, 2개 제가 일부러 이거 이름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애기들 나중에 내년에 학교 보냈을 때 학교가 둘 중 한 군데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한 분께서 그냥 교과서 1단원부터 쭉 그냥 가르치시는. 그래서 대부분 만약에 선생님이 3분 들어간다. 그리고 전체 반이 9개 반이다. 그러면 한 분은 1반부터 3반까지 4반부터 6반까지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그냥 쭉 가르치시는 거죠. 이런 파트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학 선생님이지만 비전공 파트가 분명히 있죠. 통합과학이 임용고시의 주된 파트가 되는 그런 아직 사대는 저는 본 적도 없고 저도 생명과학을 전공했고 통합과학을 저도 부전공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통합과학이라든가 어떤 융합과학이라든가 이런 파트들이 부전공으로 있어도 주전공으로 들어가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저희가 전공 파트의 선생님들이 없죠. 대부분 물화생지에서 따로 내려오셔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 파트가 들어가면은 되게 전문화가 돼요. 되게 재밌고 수업이 그리고 되게 배울 것도 많은데 자기 전공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못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통합각스럽게만 배워요. 정말 그 이상 벗어나지도 않게 덜 배우지도 않게 딱 분량만큼 딱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파트마다 반마다 당연히 차이가 존재가 돼요. 예, 요 파트가. 그래서 이거 절대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얘가 못 배운다, 막 배울 걸 못 배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파트마다 조금 반마다 난이도 차이가 분명히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가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학교들, 대략 3분의 2 정도 학교들은 현재 이런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TU가 상당히 제한됐기 때문에 2분 정도 내려오세요. 원래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은 물리 따로, 화학 따로, 생물 따로, 지구과학 따로 따로따로 해가지고 하루 일주일에 나는 물리 1시간, 뭐 생물 1시간 4개 단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학교는 없어요. 옛날에 단대부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정말 좋은 학교, 정말 과탐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학교가 그런 학교였었는데 걔네 학교도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한 분께서 돌아가시는 그런 파트로 바뀌었고 대부분 학교들이 2분 내려오세요. 그래서 2분께서 그나마 이제 관련이 있는 지구과학, 물리 묶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화학, 생물 묶어서 2개 분리해서 하는 파트가 대부분 학교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점과 장점이 있는데 물론 조금 자기 전공이라든가 이런 전공 파트들이 조금 범위가 좁아지겠죠. 좀 집중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는데 일단 시험 포인트부터가 중구난방이에요. 순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맨 앞에 1단은 조금 뒤에 2단은 책 쪽에서 조금 왜냐면 물리 파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시험 보기 직전 날에도 자기 시험 범위가 어딘지 모르는 애들이 진짜 수두룩해요 정말. 그런 사태가 정말 벌어져요. 이게 시험 범위였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 어른들이야 저희들이 당연히 네가 해야 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건데 네가 이거 몰랐으면 말이 안 되잖아라고 하는데 아이들 입장은 또 달라요. 많이 허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아이들도 인정 안 하고 또 아이들 많이 억울하죠. 우리 애기들 억울한 아이들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흩어져 있는 파트라서 조금 약간 시험 범위가 산만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여기 조금 문제는 되지만 예 어쨌든 저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파트이기 때문에 두 경우에 중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학원 수업을 아이들이 통합각을 안 들을 수가 없는 학교별로 준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예 불합리가 좀 있긴 합니다. 예, 통합각은 아까 말씀 다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 하나만 더 말씀 더 붙이고 슬슬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그럼 통합각만 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통합각은 중요해. 2, 3학년 때 배우는
이제 내신 과정 뭐 물화생지 원투라 제가 흔히 물화생지 원투라 부를게요. 왜 교육 과정 안중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어머님들. 1학년 때 통합각을 물론 못하면 수능까지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1등급을 못 받았다고 수능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2학년, 3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물화생지의 단원들 내용들이 통합각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1학년 때 배우는 그 내신, 그 유형과 그 난이도를 가지고 수능에 나오진 않아요. 절대. 2, 3학년과 연계되는 그 파트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때 1등급 맞았다고 너무 마음 놓을 것도 없고 1학년 때 1등급 못 맞고 2등급 맞았다고 너무 또 불안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2, 3학년 때 배우는 내용 자체가 어차피 통합각과 모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2, 3학년 때 목숨을 걸라는 건 아닙니다. 할 내용들이 너무 많죠. 또 집중일수적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파트에 대해서 1등이라도 안 떨어지게 석차 관리. 등급은 지금 거의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1등급이 뭐 27명, 어느 학교는 30명까지도 예, 들어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작년 같으면 이제 2등급 범위 폭을 이제 거의 넘어가는 파트죠. 그래서 지금은 상대평가 물론 등급 나오고 절대평가 나오지만 좀 저희가 석차 관리 같은 거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이라도 안 떨어지게 그렇게 조금 내신 관리 하신다면은 나중에 수능 볼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파트는 다 겪으시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 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통합각 난이도 쉽지 않다라는 거. 매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화생지 맡으시는 분들이 통합각을 맡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각이 아니라 그냥 문제 보면은 물화생지 원투 문제입니다. 그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 화화 문제들 아니고 생화 문제들 아니고 다 통합각 문제들이에요. 이거 웬만한 2학년들 내신 과정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고 이게 2학년 내신 문제 이게 통합각 문제. 난이도는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난이도가 많이 상승된 학교들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담당하는 방학 때는 뭐 여러 개 학교 다 묶어서 이제 특강을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주된 학교는 단대보 영동고 그래도 꼴에 또 이렇게 또 보잘것이 보이지만 일타라는 소리는 듣고 있고요. 아이들 대부분 1, 2등급까지는 거의 100%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요번에 처음 바뀐 교육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점들이 100% 저희들 선에서 다 끝냈고 달성했습니다. 이런 파트들은 뭐 설명회 많이 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적표 갖다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 이런 파트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